안녕하세요. 루소의 교육론 평등교육 강의입니다. 루소 교육론에 대해서 짤막한 몇 개의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루소 교육론 나름대로 평등에 초점을 두어서 만들었다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나온 루소 소개를 빼고는 의도적으로 루소의 에밀만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에밀은 루소가 에밀이라는 가공의 제자를 자신의 교육 철학에 따라 교육하는 내용의 교육소설입니다. 동영상 평등교육, 이중인격 인간 기르기, 소극적 교육은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차례대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평등교육, 이 강의는 간단한 루소 소개로 시작해서 문명 비판, 자연인과 시민, 그는 누구? 내 가치를 왜 당신들이 매겨? 이런 순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루소 교육론이니까요. 루소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몇 편의 관련 동영상이 짤막짤막하니까 루소 소개도 아주 짧게 제 강의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하겠습니다. 장자크 루소 1712년에 태어나서 1778년까지 살았던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이고요. 철학자, 교육사상가, 음악가, 소설가, 극작가이기도 했고요.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얘기는 뺄 수 없겠죠. 루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한때 제네바의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던 적이 있지만 18세기 프랑스 정치사상가로 불리고 제도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독학자인데 방대한 양의 책을 읽으면서 다방면의 지식을 쌓았고 생의 상당 부분이 방랑과 방황으로 채워졌고 디드로 달랑베르를 비롯한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교제했고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의 상징이자 기념비라 할 수 있는 백과전서 집필에 참여했고요. 참고로요. 루소가 집필한 항목은 특이하게도 여기서 특이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음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육소설 에밀이 프랑스에서 금소로 낙인 찍혀 불태워졌고 체포명령이 내려졌고 추방되었고 루소는 오랫동안 추적망상,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루소가 계몽주의 철학자로 소개되고 있고 또 그렇기도 한데요. 좀 얘기는 복잡해요. 찾아보니까요. 18세기 프랑스 철학은 크게 전기 계몽사상, 후기 계몽사상 및 루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루소의 사상은 계몽주의이면서 다른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차별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또 낭만주의의 길을 여는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점들로 인해서 루소와 백과전서 학파의 학자들은 여러 번 불화를 겪기도 했어요. 이러한 루소의 사상은 대표적인 저작인 학문예술론, 인간불평등기원론, 에밀, 사회계약론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신이 보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있으려면 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길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인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그것을 그린 것이 에밀입니다. 바람직한 사회와 그 사회를 실현할 사람을 기르는 것, 이 둘은 다른 것일 수가 없잖아요. 따로따로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루소는 에밀과 사회계약론을 1762년 같은 해에 내놓았는데요. 에밀과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루소 자신이 한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계약론은 교육학 저서에 덧붙일 일종의 부록이다. 여기서 교육학 저서는 에밀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둘은
함께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이렇게요. 에밀은 교육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루소의 철학, 정치사상, 사회사상, 종교관, 인간관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양도 매우 방대합니다. 루소의 자필 원고가 1,00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본도 물론 매우 두꺼워요. 그래서 일단 그 두께만 봐도 읽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특히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강추합니다. 아무튼 에밀은 20년의 성찰과 3년의 작업을 거쳐서 나온 책이고 루소가 자신의 저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작품이라고 하네요. 비록 짤막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루소 소개의 내용은 게오르크 홀름스텐이 쓴 루소의 전기 루소를 참고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화면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장자크 루소, 에밀, 민희식 옮김, 육문사, 에밀 완역본이에요. 이 책의 페이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루소의 문명 비판을 실마리로 삼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명 비판. 루소의 문명 비판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해주는 문장이 있는데요.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건네지면 모두가 타락한다.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은 자연, 인간의 손이 가기 전의 상태이고요. 인간의 손에 건네져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태는 문명, 이것은 타락한 것이다. 자연은 본래 선하다, 성선이고 인간의 손에 건네져서 타락한 상태가 문명인데요. 사회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인용은요. 루소의 교육소설 에밀의 본문 제1장 첫 번째 문장이에요. 조금 더 나갈게요. 자연의 질서 아래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자연은 왕후도 귀족도 부자도 만들지 않는다. 반면에 인간이 만든 사회는 어떤가요? 거기에는 왕후도 있고 귀족도 있고 부자도 있고 우열로 가른 신분제도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우열과 모순투성이이다. 여기서 루소는 자연과 문명, 선과 타락을 평등과 불평등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불평등에는 무엇이 있나요? 불평등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고 명령과 복종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명령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겠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자연의 교육 목적, 즉 자연이 기르려는 인간은 자연인이고 사회가 기르려는 인간은 사회인일 텐데요. 루소가 사회인이라는 말보다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인과 시민, 무엇을 뜻할까요? 자연인과 시민, 그는 누구인가? 자연은 선이고 문명, 사회는 악이다. 이렇게 루소는 자연과 사회를 대립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자연 상태의 자연인은 뭐고 사회 상태의 시민은 뭐냐 또는 누구이냐? 루소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연인은 그 자체로 전체다. 나눌 수 없다는 뜻이죠.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다른 그 무엇과 비교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시민은 분수에 있어서 분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분수에서 분모는 뭐냐 하면 공동체인데요. 사회 전체겠죠. 시민 각자, 각 개인은 공동체에 속하는 한 구성 단위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전체인 자연인은 그 무엇,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 존재고 반면에 시민은 그 가치가
사회라는 전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상대적 존재입니다. 내 가치가 사회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아니, 내 가치를 왜 당신들이 매겨? 나를 시민으로만 볼 때 내 가치가 사회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매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몸값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고 살고 있죠. 돈이죠, 돈. 절대적 존재는 결코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건데요. 시민으로서의 나는 상대적 존재로서 내 몸값이 사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몸값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비인간적인 말이죠. 매기다야, 매기다야. 헷갈려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말이죠. 매기다가 맞네요. 매기다는 값이나 등수, 차례 따위를 따져서 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비교, 우열, 서열을 뜻하잖아요. 이미 매기다라는 단어에는 불평등이 들어있습니다.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요. 다시 정리해보면서 다음 얘기할게요. 시민은 분수의 분자에 해당한다. 이 분자인 나의 가치는 공동체가 정한다. 여기서 내 가치는 사회가 인정해주는 만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번 사회가 시민에게 부여한 가치는 고정된 것인가요? 아니죠. 그때그때 외적인 여러 복잡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의 사회에서는 매우 빠르게 달라지죠. 오늘날처럼 말이에요. 직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만 갖고 봐도 한때는 엔지니어라는 이름이 붙은 직업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또 여러 다른 직업군이 등장하고 사라졌어요. 요즘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른바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인정을 받고 있죠. 그때그때 다른 직업군이 사회적 인정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그 위 자리를 다른 직업군이 차지하고 이와 병행해서 대학의 관련 학과도 부침을 하죠. 그거 다 아는 거야. 맞아요. 다 알고 있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떤가요? 뭘 어때? 이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가 그 가치, 사회적 인정을 얻지 못하면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좌절감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지.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생겼는데 뭐 어쩌라고. 제가 뭐 어쩌라는 게 아니고요. 사회가 내 가치를 인정해 주든 아니든 나는 누가 뭐래도 절대적 존재이고 누가 뭐래도 내 절대 가치는 돈으로 바꿀 수 없으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하고 말이죠. 그냥 사회가 매기는 사회적 가치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루소는 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 이 사회에서 무시받고 있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아직 내 이름도 모르죠. 아직 이 강의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 루소가 자연인을 기르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하셨을 텐데요. 루소가 기르려는 자연인, 루소가 보는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사회생활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있어도 정념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된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며 자기 자신의 이성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에도 지배되지 않게 하라. 명확해서 제 말로 바꿀 필요도 없죠. 혹시라도요, 자존감에 훼손을 입고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 지금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인간 누구에게나 언제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루소 교육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강의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을 특히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한번 루소 인용할게요. 그가 사회생활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있어도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된다. 나는 어느 경우에도 존엄성을 가진 절대적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이중인격 인간 기르기 강의로 이어집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